대통령 선거 36일 전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농민대회와 종교계 초청 토론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농민대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계란 세례를 받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박승진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는 오늘 낮 농민대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연설을 하는 도중 군중석에서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노 후보는 계란을 닦고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개방은 최대한 저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 없이 제가 장담하진 않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도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농민 여러분께서 추운 겨울에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쌀 개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WTO에서 반드시 맞서서 싸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일정으로 농민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회창 후보는 여전도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학교를 살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DP의 7%까지 교육 예산을 끌어올려서 공교육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를 야합이라며 비난했던 이회창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몽준 후보를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은 범인이 유세 일정까지 확인해가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 지 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불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파 속에서 베이지색 소매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박근혜 대표의 뺨에 흉기를 휘두르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하얀 잠바 입은 사람이 막 거기서 날치고 난리치더라고. 그러더니 얼굴 긋다고 난리치는데 입장에서 또 바른 손짝에서 웬 남자 건색 양복 입은 사람이 화당당 뛰어나오더니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50살 지모 씨. 지 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고 어제 일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씨는 어제 오전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전화를 걸어 신촌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살고 있던 인천을 출발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신촌에 도착한 지 씨는 문구점에서 피습 도구로 사용된 문구용 칼을 산 뒤 박 대표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8건의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지 씨는 오랜 수감 생활이 억울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약 15년의 실형을 살았고 억울함을 관계 기관에 진정하여도 도움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지 씨는 오늘 저녁 항의하는 박사모 대표들에 맞서 맞고함을 지르는 등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를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물병을 왜 던져요? 경찰은 박 대표 피습을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지 씨의 신병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 서부지검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으로 한숨 돌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오늘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시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다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다시 경제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나선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자산을 좀 처분하는 그런 원칙에서 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20-30조 원을 그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도 일부 완화하고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탈당과 출마에 대해선 섭섭함을 내비치면서도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거쳐 대구를 찾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대운하 관계,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한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60, 70년대
식의 개발연대식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토목공사식 그런 국가 발전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던 중 30대 남자가 던진 계란에 이마를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후보는 애증이 겹쳐서 한 걸로 이해한다며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이 남자는 경호팀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회창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체포되는 등 대선 후보들의 신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지난달 이회창 후보에 이어 이명박 후보가 오늘 유세 도중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후보들 경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거리 유세.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이 후보가 악수를 한 뒤 유세 차량 쪽으로 향하는 사이 승려 복장의 50대 남자가 던진 계란 2개가 이 후보의 왼쪽 허리에 맞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 남자는 곧바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선거 폭력이나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대구에서 이회창 후보가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대전과 서울 등지에서 살해 협박이 잇따르면서 이 후보 주변에는 사복과 정복경찰 20여 명이 배치되는 등 경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이인재 후보의 경호용 승용차가 경찰 오토바이와 충돌해 행인 3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이 테러 같은 대형 사고를 당할 경우엔 대선 전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 측과 경찰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경찰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때린 31살 김모 씨는 사건 발생 8시간 전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김 씨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제지로 전단이 살포되지 않자 다시 택시를 타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동행 없이 혼자 국회로 가서 김 원내대표를 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김 씨는 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에게 폭언을 하며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왜 저 테러범한테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신발을 던져가지고 직접 맞지는 않았고. 경찰은 김 씨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뒤 원래 홍 대표를 목표로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대타로 삼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혼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누군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백주 대낮에 공당의 대표가 중대한 폭력을 당한 건데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잠시 뒤 한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달려들더니 둔기로 송 대표의 뒤통수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송 대표는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머리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근처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가격당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고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은 봉지를 싸맨 망치를 휘두른 71살 A씨는
즉각 제압됐고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최근 송 대표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던 정치인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으로 공격당한 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에 자상을 입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고 이재명 후보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